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껑충 뛰어 올랐다. 업계는 환영을 하지만 이런 그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필요한 규제를 지연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바이든이 내놓았는데요. 연방정부 전역의 기관들에게 디지털 통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경제, 국가 안보, 기후에 미치는, 여기에도 또 기후가 들어갑니다. 암호화폐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겠습니까? 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암호화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버전의 달러 발행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중국 정부가 상당히 이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죠.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라는 것을 발행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도 있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의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 두 가지를 다 검토해 보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입법을 입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 일부 중앙은행들이 민간 부분 결제 혁신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 개념을 실험했고 연방준비제도, 연준도 이미 그 가능성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 아침이 하루아침에 유출되면서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워낙 가격이 떨어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10% 올라도 뭐 옛날 저기만큼 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오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1,800불을 좀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당국이 오랫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개입한 첫 번째 사례이다. 백악관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암호화폐 계통의 산업에 있는 업계 종사자들은 상당히 좀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크립토 옹호자들은 질서상 연방정부의 조치가 임박하지 않고 혁신과 금융 포용 촉진과 같은 산업계의 긍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인정해 준 것을 환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파리아 시르자드는 이런 이야기,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지금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혁신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인식한 백악관에 박수를 보낸다. 네. 암호화폐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좀 고마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될 부분을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이든이 신경 쓰고 건드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해지는 것은 솔직히 저만 느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라서 잘못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원래 이 암호화폐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던 이 원인 생각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주요 골자 아이디어들 중에는 반정부주의적인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부 기관 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통화를 벗어나서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통화, 안전한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화 기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기관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 달러의 위상에 아주 가장 정면 대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암호화폐들인데 그것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달러 위상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고요. 달러의 위상에 타격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 전체가 다, 전 세계 경제가 다
정말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자기 나라 통화 기준으로 바꾸길 원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중에 지금 제일 심각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런 그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시장을 지금 먼저 확보하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야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국이 이미 그 부분에서는 앞서서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물론 뭔가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는 없는 거고 뭔가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으나 그것이 왜 하필이면 바이든이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진짜 짜증나네요, 바이든.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가 2014년 암호화폐 지급 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야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수십 건의 집행조치를 취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2017년 암호화폐 등 기술혁신 연구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기관에서 계속해서 연방기관에서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암호화폐라든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요번에 알려진 사실은 백악관에서 이번에 바이든이 내린 행정명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 행정명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 크립토 선데이라는 모임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 대변인은 이 크립토 선데이라는 행사에 누가 참석을 했는지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조차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런 걸 갖다가 연방기구들한테 뭔가 알아봐라, 조사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무언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야, 이거 잘하면은 내가 여기서 좀 떡국물 좀 챙겨 먹겠구나, 라는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끔까지 만든,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든 주변인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바이든한테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게 영향을 주었느냐?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여러 차례 물어보아도 백악관에서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뭔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암호화폐가 주식, 채권 등 증권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이는 발행사의 엄격한 공시 요건을 수반한다. 암호화폐 업체들은 CFTC 감시가 준수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보고 CFTC 감시를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메이어 브라운 LLP의 파트너인 매트 클루체넥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클루체넥이 하는 말은 누가 무엇을 규제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 평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알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처럼 주식 다루듯이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주식과 상응하는 형태로 지금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이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인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 선데이라는 백악관 행사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바이든한테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다. 이것을 백악관에서는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여튼 뭔가 냄새가 납니다. 좀 염려스럽습니다. 많이 염려스럽고요. 바이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이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뭐 그게 부정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지금
백악관에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사실 아닙니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3억 5천만 되는 수많은 미국 시민들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사회 우리 인류가 이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막 힘들어져 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힘들어져 왔으니까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인터뷰한 내용으로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조지아주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한인 분 인터뷰를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한 내용에서 이분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이런 그 조지아에 와서 처음 조지아에 왔을 때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었었다는 거죠.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었던 그 시절. 요즘 그 생각이 자꾸 난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지미 카터를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게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졌었다는 거죠. 막 이자가 막 몇십 프로로 올라가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비슷한 것들을 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바이든은 지미 카터보다 더 나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앞으로 더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암호화폐까지 영향을 좀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어서요. 이것을 진짜로 주식으로 다루지 않고 통화 기준인 것처럼 화폐로 다루려고 한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